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시선은 저 멀리 나무 쪽에다가 좌측 우측으로 넓게 걸쳐둡니다. 자선하고 있는 이 자세에 그 중간에 공간감이 생기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상태로 휴식을 취합니다. 마음 작용을 멈추는 겁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안으로 거둡니다. 의식을 발가락, 정수리, 손가락 끝 세 군데를 한 경계로 무심하게 집중합니다. 벌이 뿔을 딸 때 꽃을 다치지 않고 꿀만 따가듯이 무심하게 집중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눈을 뜹니다. 마음이 바깥으로 펼쳐진 상태로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은 마음 작용을 멈추는 겁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자, 자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펼쳐지고 거두지는 게 분명한지, 세 곳을 한 경계로 무심하게 집중이 잘 되는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지, 고요함이 있는지, 온몸이 다 보이는지, 온몸이 다 보인다면은 온몸을 보고 있는 정신현상을 알아차렸는지, 온몸이 다 사라져 버렸는지, 온몸이 사라지는 것은 마음이란 한 경계로 있는 삼매현상입니다. 자, 다 사라졌다는 알고 있는 정신현상을 알아차렸는지,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어서서 의식을 발바닥, 정수리, 손가락 끝 세 군데를 한 경계로 뭔가 한 공간 이루기를 하면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깸경선, 심경선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깸경선에 대해서 깬다는 것은 이제 의식이 깨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식을 이제 깨워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흐리멍텅한 상태나 흐릿한 상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을 깨우기는 하되, 잡생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잡생각에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그 의식이 깨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깨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의식을 깨우는데 의식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한 공간 이루기를 할 때는, 괜찮은데, 하늘과 한 공간 이루기나, 땅과 한 공간 이루기, 그리고 사물과 한 공간 이루기를 하면, 이제 의식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이제 깸 경선을 먼저 합니다.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방 안에서도, 홀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산으로 간다면 멀리 보이는 산을 보고 좌측 우측으로 이 시선을 이렇게 넓게 걸쳐둡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의식을 정수리에 두고 발바닥에 두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곳이 바로 한 경계로 삼아서 무심하게 그냥 집중합니다. 그때는 이제 집중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감정과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식이 이제, 이 사물과 한 공간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시간은 얼마 정도? 길어도 20초입니다.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의식을 쭉 깨우는 거죠.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삼능선을 좌측 우측을 걸쳐두고 그럼 정수리에 둡니다. 그렇게 두고 또 역시 깸경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안 간다는 거죠. 옛날을 생각한다든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에 의식이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감이라든지 또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데서 멀리 벗어나죠. 그러고는 이제 자가 점검을 해야 돼요. 세 곳을 한 경기에 무심히 집중이 잘 됐는지 살피는 것. 두 번째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걸 살피는 것. 세 번째,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는지 살피는 것. 네 번째, 주의가 아주 고요한지 살피는 것. 주의가 고요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고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고요함이 주변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몸이 아주 가벼운 일을 살펴봅니다. 생각이 움직임이 없이 딱 멈춰버리면 몸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몸의 기운이 저절로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땅과 하늘과 나무숲들이 한눈에 싹 다 도르는지 의식이 확장이 돼가지고 한눈에 싹 도르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네요. 공간감이 있는지 산과 나 사이 공간이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공간감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의식이 깨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훈련하고 난 다음에 하늘과 한 공간 이루기를 하거나 주변 사물과 한 공간 이루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그러면 이제 의식이 확장된 어떤 거 깨있는 게 어떻다 하는 알기 때문에 바로 깸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을 확장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크게 확 넓어지면 웬만해서 화 같은 거 안 나요.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얘기하자면. 자, 깸경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신경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신다 하는 거, 뭔가 마음을 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뭔가 마음을 쉬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인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감정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은 신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때 경자도 거울 경자 들어가는 거예요. 선은 참선자 들어가죠. 신은 경선입니다. 예, 극기 경선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런 일이 많거든요. 누가 급박하거나 이업을 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막말을 퍼붓는 경우가 있죠. 또 오해 살 일도 생기죠. 이렇게 되면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데 화락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10초 이내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남도 다치고 자기도 다쳐요. 감정 때문에 욕설을 퍼붓거나 주먹이 오가거나 물건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얘기하죠 막. 그렇지 않으면 참긴 참아도 막 폭발 직전까지 갈 수가 있죠. 얼굴 붉어지면서. 이럴 때 이제 심경선이 아주 유용하다 하는 거죠. 자, 이 심경선에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이 일어나고 흐른다는 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기운의 흐름이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극기 경선할 때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그러면 내려가는 하행기가 좋아져요. 그럼 하체가 가벼워지는 거죠. 정수리 의식을 두고 걸어가면은, 의식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기운의 흐름이 생기는 거죠. 상행기가 생겨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 그러면 상체가 가벼워집니다. 걸어갈 때 배꼽에다가 의식을 두고 걸어가면 배가 따뜻해집니다. 이건 등죽이라 그래. 평등하게 머무는 기운입니다. 이 기운은 뭔가 음식을 소화시키는 기운이에요. 변비도 아주 좋아져요. 의식을 배꼽에 두고 걸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게 되면 심장이 막 뛰다가 10초 내로 잠잠해져 버립니다.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면. 이거는 이제 병행기를 하나 두루하게 행하는 기운이 생겨서 그래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심장의 피가 온몸에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올 때는 한 30여 초 걸려요. 그러면 피가 돌 때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기운이 같이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행하기 때문에 병행기라고 하죠. 두루할 변자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에, 그 다음에 정수리에, 여기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걸 지명기라고 하는, 생명을 붙들고 유지하는 기운, 이렇게 됩니다. 이 5가지 기운이 있는데, 태어나면서 이것이 형성됩니다. 애가 빨빨 기고 다니면서 걷고 사고 하는 게 하행기, 말하고 생각하는 게 상행기, 음식을 먹으니 등죽이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온몸에 이제 기운이 돌거나 이렇게 병행기가 생기고 생명 유지하는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어나면서 형성된 기운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도 기운을 타고 올라와요. 그럼 어디서 출발점 어딘가 하면 배 쪽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경세포가 장 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뻗어 있는데 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기운이 배 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감정이 보태지면 급격하게 올라오는 거죠. 얘기하자면 올라오면서 이 화가 어딜 치는가 하면 심장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을 치고요. 그 다음에 혓바닥이 갈라지고 눈을 쳐버립니다. 신명도 됩니다. 화가 올라올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가 입으로 나올 수 있고 손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두드러 맞거나 상해를 입는 일들이 막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10초 내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신경선이라는 명상 기법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극기 영선을 하고 이게 이제 쉴 곳에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요. 그냥 뭐 바닥에 앉아도 되고 나무에 기대서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선 자세를 안 취해도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어떤가 하면은 의식을 발바닥에 둡니다. 발바닥에 두면 내려가는 하행기가 생기죠. 발바닥에 두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고 알려고 하는 의도를 멈추는 겁니다. 발바닥에 두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보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소리가 들리더라도 내버려 둬야 돼요. 누가 막 욱박지로 과음을 질러도 내버려 두는 거죠. 느낌이 있더라도 내버려 두는 거죠. 감정, 생각 올라오더라도 내버려 둬야 돼. 자연현상으로. 그러거나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고 알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형성력이라 그래요. 이 의도에 의해서 뭔가 아마 미치지 못하니까 이걸 멈추는 거죠. 멈추는 방법은 뭐냐면 감정과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스위치를 딱 끄듯이 탁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작용을 멈춘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발바닥에 의식을 두고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시간은 한 15초 정도. 굉장히 짧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반복 훈련이 되면 상대가 막 욱박지르거나 스트레스 줄 때,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고 알려고 하는 의도를 멈추는 거죠. 감정, 생각, 수치를 꺼버려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거죠. 의식이 발바닥에 두고. 그럼 감정이 올라오다가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기운을 타고 감정이 내려갑니다. 해소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심장이 너무 뛰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심장이 뛰고 이러면 그때는 이제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둬야 돼요. 손가락 끝에다가 의식을 두고 감정,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다가 손가락 끝으로 해소됩니다. 기운이 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정과 생각이 전부 다 기운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해소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방 안에도 듣고 방 밖에도 거실에도 괜찮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가락에 의식을 두고 TV를 본다든지 얘기하자면 손가락 끝에 두고 대화를 한다든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발가락에 손가락 끝에 두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대화할 때도 상대가 감정 상하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손가락 끝에나 발가락 끝에 두고 대화를 하면은 감정이 안 올라옵니다. 매우 차분한 상태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기운을 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 손가락 끝에 의식을 두거나 발가락 끝에 의식을 두어서 감정과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해버린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에요. 날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얘기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이죠. 막 억제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억제하려고 그러면 튕겨 올라옵니다. 이게 불난집에 기름을 확 부으면은 붓듯이 확 올라오듯이 그래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올 때도 그냥 자연현상으로 봐야 돼요. 감정과 생각 이런 자연현상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의도, 형성작용을 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끄는 방법은 이 의도를 멈추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우선 이 형성작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걸 아셔야 돼요. A라는 거하고 B라는 사건을 결합시켜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형성작용이에요. 그래서 누가 A라는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거기에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 가지고
B나 C로 알아들어요. 이 형성작용이. 그래서 이게 오해가 있는 겁니다. 내가 A라는 말을 하는데 니 왜 B로 알아듣느냐? 이러면 나는 바르게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재구성을 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실을 결부시켰어. 듣거나 싫으면은 그걸 막 없애버리거나 이런 얘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머릿속에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상카라락 하는 형성작용입니다. 머릿속에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럼 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괴리감이 일어날 때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해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곡과 환영이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형성작용을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이제 발가락이나 손가락에 의식을 두고 스위치를 끄듯이 마음을 멈추는 거죠. 그냥 마음을 스위치 끄듯이 멈추는 게 잘 안 되면 감정과 생각의 스위치를 안 하고 생각하고 감정과 생각의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두고 TV를 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떤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감정이 올라올 때 얼른 발가락 끝에 두거나 손가락 끝에 두어서 감정을 손가락 끝으로 발가락 끝으로 해소시키면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눈을 감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항상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겜경선과 심경선의 일이에요. 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하는 건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과 한 공간 이루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앞 시간에는 하늘과 한 공간 이루기인데 땅과 한 공간 이루기는 심경선을 끝나거나 겜경선을 끝나고 난 뒤에 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땅을 보고 발밑 땅을 보면 저 멀리까지 의식을 땅이 있는 데까지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의식 반경을 아주 크게 가집니다. 그러고는 이제 땅과 머리, 정수리와 손가락 끝 또는 꼬리 빼두고 세 군데 동시에 두고 이제 걸어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의식이 잘 알다시피 땅 끝까지 이렇게 확장하면은 지구 전체를 자기 의식의 영역을 둘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는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걸어가면서 뒤까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쪽까지. 그러면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하고 뒤에는 안 보이는 것 같죠?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좌우도 보고 뒤도 보는 앞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뒤쪽도 보이는 겁니다. 뒤쪽이 보이는데 특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꼬리뼈에 두고 걷는 연습을 자주 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뒤쪽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생긴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의식을 그렇게 확장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자기가 밟고 있는 땅과 나의 관계입니다. 상호 의존 관계입니다. 늘 걸어가면서 상호 의존 관계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땅과 나의 상호 의존 관계를 인식하고서 쭉 걸으면 첫째는 뭔가 땅이 없으면 내가 없다. 내가 없으면 땅도 없다. 땅과 나의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땅과 나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이 확 이렇게 넓어지죠. 나중에는 이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 나무, 집이라든지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 산, 이런 거하고 상호 우정 관계를 맺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면서 생명의 소중함, 자연 환경을 지키는 일이 생기는 거죠. 환경 파괴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환경의 소중함, 환경이 없으면 자기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연기적공이라고 합니다. 연기는 상호 우정관계, 공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게 없다 이죠. 독립되어 있는 개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 의식이 넓게 확장된 상태에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뭘로 발전하는가 하면은 바로 연민심으로 발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지구상에 일어나는 파괴적인 성향, 전쟁, 테러, 환경 파괴,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걸 빨리 이식을 하셔야 돼요. 이 방법이 왜 그러냐 하면은 환경을 파괴하고 전쟁의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환경 오염을 시키는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연민심이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상호 의존 관계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걸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을 벌써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자연한 공간을 이루면서 걸어간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판 에세이라는 분하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대화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전쟁의 테러가 일어나고 오염되는 일, 탄소가 발생해서 기후변화가 생기는 것은 고귀한 마음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스테판 에세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분은 이제 유엔 인권 선언문을 작성하신 분인데 유엔 인권 선언문에는 바로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생명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물어봐요. 고귀한 마음이 뭡니까? 바로 연민심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 하신 말이 연민은 책임감이 따릅니다. 사랑은 100%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그 연민은 반대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주는 능력을 연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과 한 공간 이루기에는 바로 연민심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땅과 나의 관계에 바로 상호 의존하면서 동대미 개체가 없다 하는 걸 일러주기 때문에 바로 지혜를 공성에 대한 지혜를 갖다 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한 것은요, 바로 겜경선, 심경선,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거, 연민을 얻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의식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일반 현대인들이 하기도 쉽고 꼭 필요한 것이 이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심경선. 네. 네. 일상 속에서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말씀해 네. 주세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발가락이나 손가락 끝에 의식 두는 연습을 하시라. 그러면은 화가 날 때 자신 모르게 손가락 끝에 두거나 발가락 끝에 두고 스위치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대처할 수가 있다. 예. 만일에 자주 화가 올라오는 분들,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분은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계속 걷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 발바닥 정수를 두 군데에 두거나 발바닥이나 꼬리뼈에 두거나 이렇게 두고 걸어가면은 감정 처리를 잘 할 수 있어. 올라오지 않고 감정이 내려가는 훈련이 잘 돼 있다.
근데 가만 앉아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앉아서 온몸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 수위를 낮춰가는 겁니다. 머리부터 쭉 낮추고 목까지 내려오고, 목에서 쭉 내려가면서 가슴까지 내려오고, 가슴에서 다시 쭉 내려 배꼽까지 내려, 배꼽에서 이제 발끝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거고, 손끝으로 흘러나가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물 수위를 점점 낮추는 날마다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뜨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화를 내거나 이런 분들은 마음이 늘 뜨가 있습니다. 자주 화를 내게 되고 이럴 때 가슴이 딱딱하거나 가슴이 통증이 오거나 그렇습니다. 엉덩이가 하나 엉켜져 있는 것 같이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이 치바도 올라오는 기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 수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시거나, 그리고 대화할 때 늘 발가락에 손가락에 끝에 두고 대화를 하거나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하냐?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걷는, 발바닥에 의식이 안 벗어나도록 해요. 의식이 발바닥 안 벗어나는 건 뒤꿈치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 엄지발가락에만 뒤꿈치에 엄지발가락 딱 놓는 방법 이렇게 걸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 엄지발가락과 이 뒤꿈치를 신경을 쓰면서 걸어가면 의식이 발바닥에 안 벗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올라가더니 쭉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 극기선 명상은 세계 평화의 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의식이 머리에 있으면 내도록 감정을 일으키고 남의 약점을 잡고 싸우고 이런 감정이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의식이 발바닥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 세계의 이 평화를 구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극기경선을 극기선 명상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보는 성품이 드러나도록 의식을 확장시키고 몸과 한 공간 이루고 사물과 한 공간 이루고 땅과 한 공간 이루고 하늘과 한 공간 이루고 온 우주와 한 공간 이루면서 걸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보는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보는 성품은 희노애락 속에서도 예를 들어 화가 나더라도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놨거나 안 바뀌어요. 슬프게 막 울어도 보는 성품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자빠지고 엎어져도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경지에 가 있는 분은 다 깨닫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생사가 없다 하는 걸 아는 분들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죽을 때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계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명상을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극기선 명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기경선을 하면은 이렇게 의식 공간이 확장이 되고 전체 의식 상태에서 분별 없이 우리가 깨있는 상태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생각을 조절이 가능한 경지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바 조금 번거롭지만 의식을 두는 게 잘 안 될 것 같지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될 때는 의식의 공간이 커져 있대. 그때는 벌써 화도 잘 안 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여러분들이 마음을 각박하게 쓰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이 안에는 사랑과 연민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극기선 명상에 의해서 신경선, 깸경선 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흑백 호흡하기부터 해서 이 다양한 이 명상법들이 정말 합해서 자비경선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거울경자 참선자. 그래서 이제 자비경선
극기 명상이라고 그러고, 만일에 한자로 쓸 때는 극기성 명상, 이렇게 이제 쓰는 겁니다. 이 안에는 거의 30여 가지 이상 다양한 명상법이 있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화가 잘 치미는 사람, 우울증이 있는 사람, 의식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 사시기를 자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 마음의 투영이며 황과 같음이라. 황과 같이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것. 안과 밖에 없는 마음이 공이로다. 공을 아는 지혜여, 공과 짝을 이루어 물에 물 탄 듯하니. 무경계 무분별이라. 공 또한 공하도다. 호공에 햇빛 가득함이여, 어느 문자 따라 생각 따라 세상과 삼남만상 우주 나타나니. 마음 공간하여 대자유인 되리.